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이별 명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사성어는 아니지만 많이들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자가 논어에서 나는 30에, 나는 40에, 뭐 15에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한 것이 주가 된 주로 많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지학은 15세입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나는 15에 지우학, 학문에다 뜻을 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학교고 또 도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그런 나이입니다. 소학이 아니라 대학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학문에다 뜻을 두었다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뜻지는 여기서 뜻지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게 뜻 하면은 지사, 애국지사 이렇게 뜻이 있는 선비로서 애국지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초지일관 할 때는 처음 초지가 처음 뜻을 일관한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장 또 우리가 흔히 쓰는데 그 자가 이거였나 이런 걸 아는 거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촌지라고 할 때 이것을 마지촌입니다. 마지촌. 그럼 마지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마지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촌지라는 것은 나의 작은 정성입니다. 나의 작은 마음이니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좋은 글자 뜻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건데 이제 그게 저거가 되는 거죠.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촌지 이렇게 해서 지자가 되고 그래서 지우학 하면은 15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연의 나이, 여자가 관연의 나이가 돼서 내 딸이 관연의 나이가 돼서 할 때 저 관연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가 무슨 과냐면은 오이과입니다. 오이과. 먹는 오이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전 불람리 할 때 오이밭에서 신발 벗고 신지 마라 이런 말 할 때도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깨트릴 파자를 써가지고 파과진연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나이냐 이게 뭐 말이냐면은 파과진연 파과 그게 어떤 얘기에서 그게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이 과자에가 8팔이 2개가 있거든요. 그렇게 있거든요. 글자에가. 그러면은 16세다. 8이 16이다. 그래서 16세가 되고 또 거기에 또 어떤 것을 그 사람들은 옛날에 무엇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말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자가 생리를 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16세다. 그래서 여자가 하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자 구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해서 파과진연이라는 말을 써서 거기에서 관연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관연의 나이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막 이럴 때 썼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약관 20세 그러면은 이것은 남자가 관을 쓰기 머리에다가 관을 성년식을 해서 성인식을 해서 관을 썼다 해서 약관 20세 이렇게 할 때는 남자의 나이를 약관이라고 합니다. 저 관은 월계관 뭐 삼관 왕 막 운동 경기에서 나올 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관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년은 또 꽃다운 나이 방은 향기로울 꽃다울 방자잖아요. 그러니까 꽃다운 나이 여자 20세를 방년 20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방은 우리가 놓치고 갈 수가 없는 말이 뭐냐? 방명록이라는 말이 바로 이 방자를 쓴다는 거죠.
행사에 갔을 때 자기 이름을 적고 할 때 방명록이 이 방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방향제도 이걸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그냥 쓰이는 말이고 논어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죠. 그럼 논어에서는 32립 아니 15의 지우학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32립으로 나갑니다. 15년 뒤를 나가는 거죠. 논어에서는요. 32립이 논어의 두 번째 말입니다. 그러면 32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30살이 되고부터서는 내가 공부를 말하자면 도학을 공부를 했는데 학문을 공부를 했더니 거기에 아주 바른 길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가 있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확고히 섰다. 나는 내가 이 좋은 길을 가기로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기로 확고히 섰다. 그래서 32립 이 말. 립은 확립했다. 딱 서 있다. 제대로 딱 서 있다. 예, 좋은 길에 들어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32립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40에 가서는 바로 불혹. 40은 부르그 나이 40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혹자가. 근데 혹이라는 것은 무엇에 홀리다 이런다든가 또 헷갈리다 이런다든가 이제 그런 말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학문에다 뜻을 두었고 또 30에 확고하게 나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 다음부터서는 공부를 점점 하여서 어떤 잘못된 그릇된 유혹에 나이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것도 돼가지고 부르고 나이 40세 그럽니다. 그런데 이 혹자는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겠죠. 혹은 혹세 무민. 세상이 혹해, 어지러워, 어지럽히 세상을 나라에서 아주 포악한 정치 이럴 경우에 이런 폭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나라가 아주 어지럽히고 있어. 포악한 무리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빠지면서 어떻게 되냐? 그리고 또 그러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세상 백성들을 또 속이기까지 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혹세무민이 되는 거죠.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고 이게 이제 혹세무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혹은 여기서는 어지럽힐 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유혹이죠. 유혹도 말을 엄청 이렇게 빼어나게 하면은 유혹이 되는 것가 봅니다. 유혹. 이렇게 해서 혹자는 이렇게 해서 부록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50이 되면은 지천명이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수양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세상의 원리에 모든 세상의 원리에 다 통달하여 하늘이 만물에게 준 그 어떤 운명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이 준 자기의 몫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가 자기의 분수라는 것을 알아서 더 이상 헛된 꿈을 꾸지 않게 되었고 과욕을 부리지 않게 되었고 또 자신이 궁하거나 또는 궁과 다른 하나의 반대적인 말이죠. 자기가 궁하게 되어 있어. 세상에 자기가 막히고 자기 하는 일이 안 풀리고 그럴 때는 이제 궁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달은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 달이죠. 이 궁달에 초연하게 되었다. 이제 이게 50이 지천명의 결과이죠. 천명을 알면서부터는 이 궁달에 초연하게 되면서 자기 인생을 이제 이렇게 아등바등하지 않게 되었다. 자, 지천명의 나이다. 그 다음에 60을 이제 여기까지가 다 지금 논어입니다. 60의 이순. 자기가 뭔가를 들으면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 그대로 다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좀 어긋난 말이 들어와도 그걸 바로 화가 나거나 막 반발을 하지 않고
화순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다 그 마음을 다 녹아서 자기 마음으로 다 이렇게 융화할 수가 있다. 그 말을 듣고 그런 말이 이순이나 이순의 나이 60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순이라는 말이 자기가 모든 말을 조화롭게 융화하면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화순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순리대로라는 말이 항상 엄청 순리라는 말이 순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순리대로. 그 다음에 이제 70이 또 좋은 말이 나옵니다. 70에 가서는 어떤 게 되느냐. 종심소요 불유구다. 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그래서 이걸 어떨 때는 숫자로 쓰는 게 좋아요. 순서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 구자입니다. 구.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 뭐 뛰어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발족변이죠. 뛰어넘지 않는다. 어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법도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예전에는 척도가 없을 때 동그라미를 그리면 아무리 잘 그려도 동그라미가 삐뚤어지게 되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척도가 생기는지는 몰라도 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척도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곡자,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리는 곡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또 수평을 그리는 평을 그리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 또 생겨나고, 또 먹줄이라는 걸 아시죠? 먹줄, 목수들이 하는 거 먹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잣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잘 그려져.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잘 그려지면 이건 아주 법에 딱 맞다 해가지고 모든 이 네 개의 글자는 다 법도라는 뜻으로 쓰여버립니다. 법도라는 말로 쓰여버려. 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에다가 준자도 많이 쓰고, 이름에 특히 준자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는데 규구준숭 하면은 이렇게 그리는 척도를 그리는 말하자면 잣대죠. 말하자면 기구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이 자가 다 법도라는 말을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곡자가 구로 들어간 거죠.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우리가 수준이 높다 할 때 숫자가 여기 물 숫자만 들어가면은 이 준자가 수준이 높다 할 때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평면이라는 걸 생각할 때, 뭐 여지초는 유리라는 것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땅은 울퉁불퉁하지, 막 어디가 반듯한 것은 수면에 바람이 없는 수면보다 더 반듯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자가 되어가지고 수준이 높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물의 수준이 이만큼이고 높은 곳은 이만큼 물이 차 있고, 이게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수준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종심소역 불유구가 70이고,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가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고희는 이제 도연명이 시에서 인생 70 고래희, 예로부터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예로부터 70이 드물었다. 70까지 살기는 참 드물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의술이 약해서 많이 일찍 단명했으니까 70부터서는 드물었다. 고래희에서 나와서 고희가 됐다는 거죠. 인생 70 고래희, 그래서 고희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나이고, 물론 77세는 희수다, 88세는 미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또 이제 나이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고 하기가 아까운 말이 있습니다. 수죽다육이라는 말은 이제 장자에서 나온 말인데,
수라는 말은 장수죠. 장수. 목숨 수인데 여기서는 수죽 하면은 오래 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래 살면, 오래 살면 수하다 이런다. 천수를 누리다란 말도 있고 오래 자기 명을 사고가 나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천수를 누리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장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 오래 살면 욕이 많다. 이것은 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곤욕스러운 일이 많다 이거죠. 욕됨이 많다. 욕보시다 힘들죠 이런 말을 욕보시다 욕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욕자가 욕을 먹다가 아니라 굉장히 힘들다 그냥 어려운 일이 많죠가 곤욕이죠. 그래서 욕자는 물론 부끄러울 욕자도 있죠. 치욕할 때는 부끄러울 욕입니다. 그런데 살면 육체적인 모든 기관이 약해지고 다리도 부실하고 눈도 침침하고 다 이게 신체적인 게 힘들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오래 살면은 그런 상황에서 오래 살 때 그건 아주 사는 게 힘들다. 그래서 오래 살면 욕됨이 많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장자가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또 요즘에 모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아주 더구나 스마트폰도 그냥 일부만 어느 정도만 만지지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지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세상에 동떨어진 세상에서 격리할 때 격자잖아요. 격리 떨어질 격자 동떨어진 세상 이 세상이 나와 동떨어진 다른 세상 같다는 것을 격세지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줍다여 격세지감도 나이와 관계가 되는 말이어서 했습니다. 자.